에드 대 주다이 2탄이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영상에 등장하는 카드 효과는 애니메이션 내 효과를 따르고 있으며 실제 카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시작해봅시다. 지난 영상의 마지막 상황을 살펴보죠. 현재 에드의 필드 마법, 유혹의 시계탑이 발동된 상태고 시계 카운터는 2개가 쌓여 있습니다. 에드의 함정 카드 디실드는 다이하드 가이에 장착되어 전투로부터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에드의 샤이닝 피닉스 가이는 주다이의 라이트 이레이저 효과로 필드에서 제외되었고, 주다이의 샤이닝 프레어 윙맨은 에드의 데블 가이 효과로 2턴 동안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다이 필드의 버블맨은 버블샷의 효과로 공격력이 1600으로 상승되었습니다. 현재 주다이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에드의 유혹의 시계탑 효과로 시계 카운터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주다이의 펜은 이렇습니다. 클레이맨, 융합 해제, 네크로 다크맨, 2차원에서의 매장입니다. 다이하드 가이가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데블 가이를 공격합니다. 다이하드 가이의 효과가 발동합니다. 데블 가이는 다음 에드의 턴에 부활합니다. 주다이는 클레이맨을 수비 표시로 소환하고 턴을 넘깁니다. 에드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다이아드 가이의 효과로 데블 가이가 부활합니다. 에드는 다이아몬드 가이의 효과를 발동합니다. 덱의 맨 위 카드를 뒤집어 일반 마법일 경우 다음 자신의 턴에 발동 가능합니다. 덱 맨 위의 카드는 일반 마법 카드, 마법돌의 채굴입니다. 다음 에드의 턴에 이 카드 효과가 발동됩니다. 이번에는 데블 가이의 효과를 발동합니다. 이번 턴 자신 몬스터의 전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 몬스터 한 장을 2턴 동안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다이의 버블맨을 제외합니다. 버블샷은 대상을 잃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에드는 패에서 자력의 반지를 발동합니다. 이 카드를 장착한 몬스터의 공격력, 수비력이 500포인트 내려가는 대신 상대는 이 카드를 장착한 몬스터만 공격해야 합니다. 자력의 반지를 다이하드 가이에게 장착합니다. 이제 주다이는 전투 내성을 획득한 다이하드 가이밖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전투로는 딜을 넣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데블 가이의 효과로 주다이 필드의 몬스터는 끊임없이 마르고 있는데 공격까지 봉쇄당했으니 주다이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의 상황입니다. 주다이의 턴입니다. 와일드맨을 드로우합니다. 에드의 유혹의 시계탑 효과로 시계 카운터가 4개가 됩니다. 주다이는 패에서 융합을 발동합니다. 俺は手札からマジックカード発動。手札のワイルドマンとネクロダークマンを融合。現れろエレメンタルヒーローネクロイドシャーマン。 엘리멘틀 히어로 네크로이드 샤먼이 소환되었습니다. 네크로이드 샤먼의 효과가 발동됩니다. 상대 몬스터 한 장을 파괴하고 상대 묘지 몬스터 한 장을 상대 필드에 특수소환합니다. 소위 말하는 몬스터 바꿔치기 효과입니다. 현재 에드의 몬스터들을 보호하고 있는 다이아드 가이를 없앨 수 있는 최적의 몬스터를 뽑았네요. 주다이는 다이아드 가이를 파괴하고 에드의 묘지에서 가장 약한 몬스터 페더맨을 필드로 불러옵니다. 이제 주다이는 에드의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통한다면 주다이의 승리입니다. 네크로이드 샤먼으로 데블 가이를 공격합니다. 이때 에드의 유혹의 시계탑 효과가 발동합니다. 시계 카운터의 합계가 4개 이상이 되었을 경우 이 카드의 컨트롤러는 전투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에드가 프로급 인성으로 이 카드의 효과를 설명해주지 않은 덕분에 주다이는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주다이는 최후의 방어에 나섭니다. 2차원에서의 매장과 융합 해제를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에드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에드의 펜은 융합 현자와 테라포밍입니다. 융합 현자는 덱에서 융합 카드를 서치해오는 카드고 테라포밍은 필드 마법을 서치해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융합은 1탄에서 이미 충분히 사용했고 초반에 2번 연속으로 융합을 드로우하는 바람에 그 어렵다는 이중 융합까지 성공했었죠. 그 결과물이 제외당하긴 했지만요. 더 이상 융합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테라포밍은 유혹의 시계탑을 드로우하지 못했을 경우를 염두하고 넣은 카드 같은데 이미 필드에 발동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쓸모는 없습니다.
데블가이의 효과로 제외되어 있던 주다이의 샤이닝 프레어 윙맨이 다시 한번 필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가이의 효과로 발동이 예정되어 있던 마법돌의 채굴 효과가 발동됩니다. 패를 2장 버리고 묘지의 마법 카드를 패에 추가하는 효과입니다. 에드는 마침 쓸모없는 패였던 융합 현자와 테라포밍을 묘지로 보내고 묘지의 마법 카드를 가져올 권리를 얻습니다. 에드의 묘지에는 융합 카드 2장과 불행이 있습니다. 필드에 샤이닝 프레어 윙맨이 돌아왔기 때문에 에드가 선택할 카드는 물론 불행입니다. 불행은 상대 몬스터 한 장의 원래 공격력의 절반 데미지를 상대에게 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사용한 턴 자신의 몬스터는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에드는 불행을 발동하여 샤이닝 프레어 윙맨을 지목합니다. 이때 주다이의 리버스 카드, 융합 해제가 발동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 체인하여 주다이의 또 다른 리버스 카드, 2차원에서의 매장을 발동합니다. 듀얼에서 어떤 효과에 체인하여 다른 효과가 발동하였을 경우 나중에 발동된 효과를 먼저 처리합니다. 따라서 2차원에서의 매장 효과가 먼저 처리됩니다. 제외된 자신의 몬스터를 3장까지 묘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다이는 제외되어 있던 프레임 윙맨과 스파크맨을 묘지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융합 해제의 효과가 처리됩니다. 필드의 융합 몬스터 한 장을 주인 덱으로 되돌리고 그 융합 소재 몬스터를 자신의 묘지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샤이닝 프레어 윙맨을 융합 해제하여 묘지에 갖다 둔 프레임 윙맨과 스파크맨을 필드에 특수 소환합니다. 주다이의 영리한 플레이로 에드의 카드 불행은 발동 대상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파괴됩니다. 결국 불행의 효과 때문에 에드는 전투 기회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턴을 종료합니다. 이제는 에드가 위험합니다. 그동안 효과적으로 주다이 필드를 봉쇄해왔던 에드이지만 마지막 주다이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역습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혹의 시계탑 효과로 전투 데미지는 막을 수 있지만 문제는 주다이 필드에 프레임 윙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녀석은 묘지로 보낸 몬스터의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미지는 효과 데미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혹의 시계탑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남은 라이프는 600밖에 없기 때문에 페더맨이나 다이아몬드 가이 어느 쪽을 공격당하더라도 지게 됩니다. 큰 데미지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주다이에게 야금야금 라이프를 털린 것이 이런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네요. 주다이가 다음 턴 뻘짓을 하지 않는 이상 에드는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다이의 턴입니다. 퓨전 게이트를 드로우합니다. 이 카드가 필드에 존재하는 한 융합 카드 없이도 자신의 패 또는 필드 위에서 융합 소재 몬스터를 제외하고 그 융합 몬스터를 융합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가진 카드이긴 합니다만 사실 무엇을 드로우하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레임 윙맨으로 공격하면 이기니까요. 그런데 주다이 느닷없이 퓨전 게이트를 발동합니다. 새로운 필드 마법의 발동으로 유혹의 시계탑은 파괴됩니다. 그러자 유혹의 시계탑의 2번째 효과가 발동됩니다. 시계 카운터가 4개 이상 쌓여있는 이 카드가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졌을 때 패 또는 덱에서 데스티니 히어로 드레드가이 한 장을 특수 소환합니다. 이어서 드레드가이의 효과가 발동합니다. 자신 필드의 데스티니 히어로 이외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합니다. 그 후 자신의 묘지에서 데스티니 히어로를 2장까지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에드의 필드에서 페더맨이 파괴되고 묘지에 있던 다이하드 가이와 데블 가이가 부활합니다. 드레드 가이의 2번째 효과, 드레드 가이의 공격력과 수비력은 자신 필드에 있는 이 카드 이외의 데스티니 히어로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합한 수치가 됩니다. 주다이가 퓨전 게이트를 발동하는 뻘짓을 하는 바람에 새로운 데스티니 히어로가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혹의 시계탑 효과도 사라졌죠. 주다이는 퓨전 게이트의 효과를 통해 필드에 있는 클레이맨과 스파크맨의 융합을 노립니다. フュージョンゲート効果発動場のクレイマンとスパークマンを融合サンダージャイアント召喚엘리멘틀 히어로 썬더 자이언트가 소환되었습니다. 썬더 자이언트는 원래 공격력이 이 카드보다 낮은 몬스터 한 채를 파괴합니다. 드레드 가이는 원래 공격력이 물음표로 정해져 있지 않은 몬스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남은 데스티니 히어로 중 하나를 지목해야 합니다. 드레드 가이의 공격력이 다른 히어로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다이는 가장 공격력을 많이 낮출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가이를 선택합니다. 이때 드레드 가이의 3번째 효과가 발동합니다. 이 카드가 공격 표시로 소환된 턴 모든 데스티니 히어로는 파괴되지 않으며 전투 데미지도 받지 않습니다.
썬더 자이언트의 효과는 무효화됩니다. 이 세 번째 효과는 언뜻 유혹의 시계탑과 똑같아 보이지만 파괴를 막아준다는 것이 추가되었는데요. 프레이 윙맨의 효과는 몬스터를 묘지로 보낸 다음에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스티니 히어로를 파괴시킬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주다이가 이번 턴에 데스티니 히어로들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손패도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턴이 넘어갑니다. 에드의 마지막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하고 드레드가이로 썬더 자이언트를 공격합니다. 僕のターンこれで最後だ行けドレッドガイ10代お前の運命は私の手に落ちた。ドレッドガイプレデター・オブ・ドレッドノート消えろザコ兄貴융합 해제는 언뜻 보면 융합의 카운터 역할을 하는 카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융합과 찰떡궁합인 카드입니다. 주다이 스스로가 융합 해제를 덱에 넣고 다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융합 해제가 속공 마법이기 때문인데요. 발동 타이밍이 자유롭기 때문에 배틀 페이지에 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융합 몬스터가 공격한 다음에 융합 해제를 발동하여 융합 몬스터는 덱으로 보내고 융합 소재 몬스터를 묘지에서 불러냅니다. 정확히 융합을 발동하기 전 모습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 몬스터들은 새롭게 소환된 몬스터들이기 때문에 각각 공격 기회를 갖습니다. 이미 융합 몬스터로 한 차례 공격한 상태에서 자비 없는 추가 공격이 가능한 거죠. 주다이처럼 상대 턴의 효과를 회피하는 용도로도 발동할 수 있고요. 문제는 융합 소재 몬스터가 묘지에 모여 있어야만 필드로 불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융합 카드이긴 하지만 필드와 묘지에서 융합 소재 몬스터를 제외한 다음에 융합하는 미라클 퓨전과는 어울리지 않죠. 퓨전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와 필드에서 융합 소재를 제외한 다음에 소환해야 하기 때문에 묘지에 융합 소재 몬스터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카드들로 소환한 몬스터를 제대로 융합 해제하려면 주다이처럼 2차원에서의 매장을 함께 발동해야 합니다. 미라클 퓨전과 융합 해제는 애초에 상성이 안 좋은 카드였지만 주다이가 운 좋게도 적절한 타이밍에 세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빨로 애들을 거의 이길 뻔했고요. 이 듀얼은 총 17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듀얼에 비해 살짝 긴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이쯤에서 끝나겠다 싶은 순간에 끝나지 않고 듀얼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듀얼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누어 본다면 큰 위기를 넘겼다는 것은 듀얼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다는 뜻이 되고 곧 끝나겠구나, 결말을 맞이하겠구나 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 결말은 늘 주다이의 승리였고요. 그런데 이 듀얼은 특이하게도 클라이막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두 번이나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네크롤드 샤먼이 소환되었을 때이고 두 번째는 퓨전 게이트를 발동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인 네크롤드 샤먼은 무려 이번 듀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몬스터인데요. 주인공이 새로운 몬스터를 뽑았다는 것은 승리로 향하는 필승 공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듀얼에서는 네크로이드 샤먼이라는 새로운 몬스터를 소환하고 심지어 효과가 제대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의 시계탑에 막혀 그 턴의 듀얼을 끝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결국 주다이의 뻘짓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퓨전 게이트를 발동한 건 주다이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마법 제거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필드 마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필드 마법으로 기존 필드 마법을 밀어낸다는 건 나름 신선한 발상이었고 그게 퓨전 게이트였기 때문에 새로운 융합 몬스터를 소환해서 피니셔를 날리는 큰 그림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승리가 확실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플레이이긴 했지만 바로 전턴에 융합 해제를 사용해 큰 위기를 넘겼고 주인공이라면 이 정도 무리수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레드가이의 효과에 막히면서 또 한 번 승리에 실패합니다.
적당히 주인공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이 듀얼은 끝나지 않았고 주다이의 승리라는 결말은 뒤집혀 버렸습니다. 주다이는 이 패배로 자신의 카드가 하얗게 변해 보이지 않게 될 정도로 큰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습니다. 마지막에 주다이가 퓨전 게이트를 발동하지 않았다면 주다이가 이겼을 겁니다. 결정적인 페인이 되고만 퓨전 게이트. 주다이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다이가 드레드가이의 효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인성 프로인 에드가 설명해주지 않았죠. 퓨전 게이트를 발동한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윙맨의 효과를 주다이가 눈치채지 못했을 경우죠. 이건 단순히 실력 차이로 졌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질만 해서 진 거죠. 두 번째는 프레임 윙맨의 효과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주다이가 마지막까지 듀얼을 즐겼을 가능성입니다. 이건 에드의 마지막 대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分かったような口を聞くな10代ムカつくんだよお前のように憧れだけでヒーローを使うやつが僕には必要なんだ奴を倒すために僕に力を与える本当のヒーローが 두 사람이 듀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다이는 승패에 상관없이 듀얼을 즐기다 보면 승리는 따라온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반면 에드는 디히어로의 힘으로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죠. 둘은 아예 결이 다릅니다. 주다이가 유희와 동경이라면 에드는 비장함과 절실함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마지막 퓨전 게이트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굳이 이 상황에 모험을 할 필요가 없지만 듀얼을 즐기는 자에게는 좀 더 멋지게 끝낼 수 있는 기회죠. 드레드가이에게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대로 끝났겠지만 주다이는 이미 드레드가이의 두 번째 효과까지 본 상태였고 거기에 효과가 하나 더 있을 거라는 예측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국 듀얼을 즐기려는 태도가 주다이를 방심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다이가 패배하면서 이 듀얼은 사실상 오리지널 엘리멘틀 히어로 덱으로 펼치는 주다이의 마지막 듀얼이 됩니다. 이후 네오스페이시언과 만나면서 새로운 덱을 구축하게 되죠. 때문에 이 듀얼은 주다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듀얼을 즐기기만 해서는 에드와 같은 절실함을 가진 듀얼리스트에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다이는 성장하기 위해 떠났고 그곳에서 네오스를 만납니다. 데스티니는 운명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바가 있다는 의미인 거죠. 때문에 데스티니 히어로들은 모두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블가이는 상대 몬스터를 2턴 동안 제외하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에드가 이 효과를 설명할 때는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デビルガイのエフェクトそれは1ターンに1度相手モンスターを2ターン後の未来に吹き飛ばす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데스티니 히어로의 컨셉을 더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다이하드 가이도 아군 몬스터를 다음 자신의 턴에 부활시키는 미래의 효과입니다. 파괴당한 그 즉시 부활시키는 효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부활시켜버리면 상대의 추가 공격에 또다시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 자신의 턴에 부활시키는 효과라면 더 확실하게 그 몬스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이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덱의 맨 위를 뒤집어서 마법 카드였을 경우 다음 자신의 턴에 그 효과를 발동했었죠. 그 즉시 효과가 발동하는 거였다면 상대에게 카운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마법 카드는 묘지로 가버리고 효과만 남아 미래에 발동되는 상황이라면 카운터를 걸 방법이 없습니다. 더 확실한 효과 발동이 가능한 거죠. 이런 데스티니 히어로를 사용하는 에드의 듀얼은 마치 미래를 예견하면서 듀얼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상대는 꼼짝없이 정해진 미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데스티니 히어로의 공격력이 높지 않은 것도 D 히어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눈앞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효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시계탑과 드레드가이는 주다이의 승리를 막은 결정적인 카드입니다. 다른 히어로들처럼 미래에 발동하는 효과를 갖고 있진 않지만 데스티니 히어로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스티니 히어로는 공격력이 높지 않고 데블가이처럼 전투를 포기해야만 발동 가능한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몬스터가 가을바람 낙엽처럼 터져나간다면 의미가 없죠. 유혹의 시계탑으로 방어를 다진 상태에서 드레드가이로 D-히어로의 힘을 모아 한 방을 날리는 것이 에드가 승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던 셈입니다. 이번 듀얼의 재구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